2026년 3월 3일 오늘 화요일 대한공화국 트위터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트럼프가 이러한 하메인을 비롯해서 한 48명, 그러니까 수뇌부를 완전히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세계 제1차 대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르비아의 대학생들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걸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인을 좀 이야기하자면 오스트리아나 독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게르만족인데요. 그런 게르만족이죠. 지금 같으면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 이게 다 분리가 됐는데 오스트리아는 이제 전부 다 통합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 세르비아 대학생 걔 생각으로는 세르비아는 이제 범스라브족 스라브 러시아 쪽의 그 민족인데 범스라브족만큼의 독립 나는 통합하지 말라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로 그러니까 황태자 부부를 이제 없앴죠. 황태자 부부가 이제 다음 그 황위를 승계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스라브족이든 게르만족이든 상관없이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암살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범스라브 대 범게르만이 붙은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오스만 터크 등 이런 쪽으로 이제 그쪽이 이제 범게르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제 독일에게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합국 그리고 아까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불가리아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오스만 터크라든가 이거 전부 다 이건 뭐냐면 이제 범게르만 쪽 이렇게 가지고 동맹국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일개 대학생 2명에 의해서 그 황태자 부부가 두세 명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됐는데 어떻게 보면 황태자죠. 그 조그맣다고 조그만 사건이 전 세계를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세계 제1차 대전. 그것 때문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것은 무슨 두 명을 황태자 부부 2명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지금 말로도 48명이라네요. 그렇게 해놓고 또 그것도 다른 게 뭐냐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보다 결코 영향력이 적지 않은 나라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후예인데 거기에 그런 인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장난인가 하는 거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트럼프만 떠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선 가장 주범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아주 나쁜 점이 많긴 한데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발을 넣질 않아요. 이번에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해버렸는데 트럼프는 어떤 식이냐면은 늘 희생을 적게 해야 돼요. 그냥 희생이 많은 장기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속전속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력을 동원해서 그냥 아주 전격전을 좋아하죠. 그렇게 하고 딱 손 털면 이제 어떤 이제 승전 이익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냐면은 여러분 전 세계가 생각해 보냐면은 그럼 도대체 그렇게 장사 속이 뛰어난 트럼프가 이번에 이렇게 불장난을 했는데 그럼 그 불장난을 도운 네타냐후가 얼마나 사악한 인물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네타냐후가 모든 정보를 모사드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서 일거에 48명이 모이는 자리도 알렸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꼬드겨 가지고 이제 때린 거잖아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그랬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때리고 나면 이란의 현재의 반정부 세력이 바로 정부를 접수하면 그야말로 눈에 가시인 하메네이를 교단을 바로 없애고 정말로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아주 트럼프 당신에게 그야말로 꽃길이 놓일 겁니다. 그 말은 맞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정말로 지금까지 무슨 앱스타인 파일로 섹스 스캔들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가지가 맹명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필 행정명령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행령 관세를 매겨가지고서 그나마 그것이 전 세계를 갖다가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농간을 부렸는데 그게 미 연방법원에서 의회의 과세권, 입법권을 무시한 그런 것이라 해가지고 불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왜요?
그 대법원이 왜 미국 국익을 생각 안 했을까? 그것이 아니죠. 미국 국익이라는 게 뭐냐면 대법원이 왜 무슨 뭐 외국 국익을 생각합니까? 트럼프가 행정령에 시행령으로 관세질을 해먹은 것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의회가 그 법을 해야 돼요. 특히 미국은 원래 상하 의회가 다 있어가지고 엄연히 입법에 따라서 관세도 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법에 의해서 거둬야 되는데 지 멋대로 시행령으로 지가 무슨 의회 다니면서 똘마니 시켜가지고서 뭐 관세 뜯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이란에 그렇게 많은 무력 화력을 동원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의회에서 동원 여러 가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그걸 무시하고 지금 한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생각으로는 네타냐후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것이 전쟁이 아니다. 그냥 테러 소탕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또 얘기했죠, 네타냐후가. 왜냐하면 한 48명만 청소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정권이, 그러니까 미국이 손대서가 아니라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을 네타냐후는 될 것처럼 이야기했고, 트럼프가 또 침해가 걸렸는지 그 말을 고지 들어가지고 좀 이런 일을 했는데, 트럼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이 역대 무슨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 다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하는 데마다 미국은 다 당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장사수기 아닌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니까 그랬거든요. 트럼프 그렇게 한 게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딱 해가지고, 딱 그래서 끝나서 딱 속도가 나면은 아주 승전국이 돼가지고서, 아쪽만 쏙 빼먹는 그런 전쟁을 받아서,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도 그 마두로 생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포한 것이 트럼프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는 게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두로 한 명도 생포했는데 세상에 48명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게 트럼프 방식을 많이죠. 그 네타냐후가 기회가 되고 쏙딱대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말기적인 짓을 해버렸는데, 아까 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여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그것도 무슨 트럼프식으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대학생, 세르비아 대학생이 안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 제2차 대전이 됐는데, 1차 대전이 됐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해온 짓이 지금 트럼프야 딱 이제 48명 죽였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핵 개발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것이 핑계 좀 했는데, 어떻게 친미 조건이 들어선 걸 기다리고 이렇게 손을 떼고 싶겠지만, 원래 이 위협이 되려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인다라고 해야 위협이 되는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위협이 될 게 없잖아요. 더 이럴 것도 없잖아요. 죽을 사람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장기전에서 미국을 계속 이제 괴롭히고 할 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손을 띄고 싶어 뛴다고 해야 이 전쟁이 이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더 이상 써먹을 이유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48명 죽이는데 거기다 더 죽인들 뭐 의미가 있겠어요. 죽인다 해도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죽인들 그게 통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란 반정부 세력이 집권하기도 어려운 게,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무슨 어부지리식으로 정권을 받으면은 그게 이란 내에서 그게 정통성이 있겠냐고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처럼 무슨 이 비체혁명이라든가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이 민주시민 국민이 있는 어떤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 같은 그런 나라가 세계에 우리 말고 또 있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자체가 내부에서 반정부 세력, 반정부 지도자가 리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고 전혀 제국주의적인 미국 제국주의가 그것을 갖다가 침략 행태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했다고 말하면서 집권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이런 데 설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메네이는 일단 48명을 죽겠다 하더라도 그 후배들은 전부 다 하메네이하고 똑같은 그 족속들이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을 보복하는 것만 생각하지, 미국이 또는 이스라엘이 더 어떻게 무슨 전쟁에 참화를 일으킨다 한들 뭔 차이가 있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 목숨이 살라니까 세계 평화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거지. 지가 죽었는데 무슨 그러면 뭘 더 두렵겠냐고요. 다 제일 두려운 것이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럼 하메네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다 죽여버렸으니까 먼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메네이 졸개들이 예를 들어 자기들 목숨이 아깝다 해보분들 통하겠어요? 어차피 계속 보복을 해야 되고, 특히 또 그 하메네이 무슨 아들이고 또는 그런다는데, khomeini 손자고 그런다는데 후임들이 계속 보복한다는 것이 당연히 그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반정부 세력한테 나라를 넘겨주고 싶겠어요? 더구나 미국이 저렇게 밖에서 충동질에서 충동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희생까지 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말했지만은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인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두려울 게 더 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사실은 트럼프도 나쁜 놈이지만 네타냐후가 정말 되게 악마예요. 저게 가자 지구에 그 했던 거 다 전 세계인이 봤지만은 지금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거. 진짜 악마거든요. 저게 악마인데 저게 이제 마침내 트럼프 같은 치매 환자를 갖다가 지금 충동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놨는데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아마 제거하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을까요? 자기 업보는. 이게 좀 뭐가 같으냐면요. 우리 만고였죠.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켰는데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킬 때 그 김일성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런 식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김일성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킬 때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서울까지만 점령을 하면 서울 이남에 있는 이 남한 국민들이 전부 이게 남노당이니까 일거에 딱 일어나가지고 적화 통일이 된다. 실제로 이제 남한 남노당 박헌영이라든가 남한 남노당 쪽에 소위 뭐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연락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6.25를 일으킨 거예요. 그거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김일성이가 휴전선을 뚫고 6월 25일 날 쳐들어와가지고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금방 들어왔죠. 가까우니까. 들어왔는데 그대로 바로 내려갔으면 서울만 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고 막 수원, 대전 내려갔더라면 이승만도 잡혔고 정말로 이겼을 수도 있어요. 김일성이가. 근데 김일성이가 서울을 점령하고 바로 안 내려오고 서울서 사흘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처음에는 왜 기다렸을까?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남노당이 서울만 점령하면 나머지는 밑에는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된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서 기다리고 이제 축하 파티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천행으로 이승만도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시간을 만회할 시간을 벌어줬는데 그래서 6.25 때 김일성이가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신의주의 쪽으로 쫓겨가지고 거의 처음에야 물론 이승만이가 부산까지 쫓겨났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6.25 몇 달 만에 평양 원산 다 뺏었다니까요. 그때 김일성이가 신의주로 도망가가지고 그때 신의주에서 뭐라냐면 휴전하자 했던 거예요. 안 죽으려고. 사실은 그때 그 휴전 제의를 이승만이가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물론 뭐 이승만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메가더라고 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저기 뭐야 그 아주 탐욕스러운 그 아이젠하워가 원래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딱 대통령 후보감 되니까 사실은 메가더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일종의 열등감을 느꼈거든요. 자기가 훨씬 더 신분도 좋고 자기 마음대로 똑똑하고 잘났는데 나도 그럼 여기서 한번 대통령급이 돼보자. 그래가지고 미친놈이 무슨 뭐 만주에다가 원자폭탄까지 던지자고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뭡니까? 일본에 원자폭탄 던져서 2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6.25년 전에 던져가지고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데, 미국은 그걸 굉장히 후회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상이 컸으니까. 그 때문에 전쟁은 이겼지만. 근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냐고요. 메가더 같은 놈이랑 반복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말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중공군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중공군이 뭐 대통령이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뭐 대통령은 1949년, 그러니까 6.25 1년 전에 그때서 겨우 이겨가지고서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가니까 이 신생국가예요. 그 1년도 안 됐는데 6.25가 터졌는데 뭐 대통령한테 무슨 준비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자기가 위협을 받지 않으면 뭐 김일성 독장은 올 일이 없었는데 그 메가더라든가 또는 이제 뭣도 모르고 늙어가지고서 욕심만 많은 이승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이야 물론 남록강까지만 가고 싶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위협인데 왜냐하면 가까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의주 도망간 김일성이 휴전하자고 하면 덕석 받아야죠. 그랬으면은 평양 원산으로 딱 해가지고 왕건이 통일한 고려땅을 우리가 다 남한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양 원산 없으면 딱 뺐으면은 뭐 신의주로 해서 저기 함경도만 북한인데 그거 뭐 통일 그거 남겨놔도 쪽도 못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더 진지했다가 중공군이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개입하니까 완전히 이제 거꾸로 서울까지 뺏겨버렸던 거 아니었어요. 일사후퇴 때. 나중에 겨우 찾아가지고 그래도 개성은 결국 못 찾고 뺏긴 거 아니에요. 개성이 원래 남한 땅이었거든요. 북한 땅이 아니단 말이에요. 한파스 이남했으니까. 그 개성까지 뺏기는 선에서 휴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김일성이가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에 끝나고 55년에 그때 이제 남노당 당수 박헌영이 북한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박헌영이를 이제 수청했어요. 미제 간첩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미국이 간첩이기 때문에 마치 서울만 점령하면은 적가통일 할 것처럼 나한테 꼬드겨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우리 북한 정권이 거의 미국 비행기에 왜냐하면 북한은요 비행기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6.25 때 다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도 형편없었지만 북한도 나을 건 없어요. 비행기가 없는데 그 미국 비행기가 계속 북한을 다 초토화해본 거 아니에요. 싹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6.25라는 게. 그래놓고 아까 말했지만 16까지 도망갔다가 어떻게 보면 메가더하고 이승만이 더 욕심부린 바람에 중공군한테 개입할 빌미를 줘가지고 전세를 역전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6.25가 무승부지만 그래도 평양이라도 더 차지했으니까는 조금이라도 남는 장사 있잖아요. 우리는 잃는 장사했고. 그런데 박헌영이 수청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이 맞아요. 망고역적 김일성이가 분명히 서울서 3일 동안이나 괜히 시간을 머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전에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는데 그걸 왜 김일성이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3일 동안 서울서 머물 때 그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박헌영이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서울 이상 수원도 내려갈 필요 없이 통일이 돼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었던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48명이라 그러니까 생각해. 트럼프는 마두로도 죽이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포했잖아요. 그게 트럼프시라니까. 트럼프가 사람은 좀 이상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전쟁 때 죽이는 것하고 생포하는 것하고 차이죠. 저렇게 48명이나 몰살을 시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타냐후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를 이제 내놔야죠. 왜냐하면 이란이 48명 죽였는데 오늘 미국이 전쟁에 손뛴다면 그럼 이란이 내부터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만할게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던 것이 네타냐후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정부 세력이 정부를 친미 정권을 세울 것이다 이랬다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되게 생겼다고요.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져야죠. 네타냐후가 죽어줘야죠. 그것이 암살로 죽든 뭐 하든 아니면 지금 사실 네타냐후는 그 팔레스타인 전쟁 가자 지구 전쟁 때문에 전범으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가 돼 있어요. 푸틴이라든가 노후 전쟁 때문에 푸틴도 제소돼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을 찍었는데 네타냐후를 갖다가 무슨 전범으로 내놓든지 어떻게 하죠. 안 그러면 이거는 끝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까 내가 제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것으로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봐야 처음에 황태자 부부 암살할 때 그것이 어떻게 그 발칸반도의 조그만 일인데 그 일이 세계대전이 됐는가 생각해보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보면 출발부터 48명을 그것도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헤드 수뇌부를 싹 청소를 해버렸는데 이게 전쟁 세계대전이 안 되고 가능하겠냐고. 왜냐하면 이란은 미국 본토는 타격할 수 없지만은 중동에 나와 있는 미군들은 엄청나게 기지가 많으니까 전부 다 답이죠. 이제 전부 다 그게 이제 계속 이란은 거기다 화력을 쏟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중동에 나와 있는 미군 기지를 전부 철수하든지 수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장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트럼프는 당장 이번 중간 선거 때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나마도 김일성이가 박헌영이 수청함으로써 6.25 책임을 지워서 수청한 것처럼 이 책임을 네타냐후한테 지워서 네타냐후를 어떻게 없애야지 이것이 안 그러면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